예, 안녕하십니까. 누가바TV의 누가바입니다. 예, 오늘은 최근에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책을 내신 분이 계신데요. 이분께서는 원래 이제 그 본인 말로는 장사를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. 장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본인 말로는 이제 금수저이신데 장사를 좀 크게 처음부터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으셔가지고 오래 하시고 SK 네트웍스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대기업에서 임원하시고 우리 커스니 같은 이제 본인 회사에서 뭐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는 그 이정규 대표님이십니다. 이정규 대표님께서는 원래 작년에 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또 전문적으로 책을 쓰셔서 이제 언론에 좀 나오셨던 분이고 이제 개인 유튜브도 갖고 계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해외 소식 마스터로 책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를 거의 다 시청을 했죠. 초기부터. 그리고 그 교육이 또 있습니다. 최근에 또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. 온라인 교육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온라인 교육도 제가 돈을 지불을 해가면서 한 두 교육 프로그램 두 개 정도 제가 돈을 지불을 해서 직접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 하신 강의 내용을 이번에는 그 온라인 창업 마스터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 제품 구매 관련돼서 이제 방점을 찍힌 강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 온라인 창업 마스터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신 책을 출간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는 뭐 기존의 뭐 신사임당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장사를 안 하다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뛰어들면서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께서는 원래 또 기업, 그러니까 장사를 좀 크게 하신 거죠. 장사를 좀 하고 그걸 이제 그 기업 차원에서 유통업을 하시다가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 쪽으로 사업 방향이 좀 전환을 하면서 이 형태가 온라인 사업 쪽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장사하던 사업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을 좀 정리해서 책을 내셨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업으로 조금 그 온라인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뭐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부업으로서 일본말 학고방이죠, 학고방. 조그맣게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집에 좀 빈 방에 창고 비슷하게 좀 물건을 쌓아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좀 하고 있는데 어, 부업으로서는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죠. 시작한 지 뭐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부업으로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죠.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 이분의 어떤 그 말씀이죠, 말씀. 거의 뭐 성경이나 마찬가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 바이블인데 저는 이제 한번 쭉 읽었습니다. 이 책을 구입을 하고 제가 볼 때 한 세 번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 번 더 읽어야 제가 정확히 이해는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읽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어떤 그 상황하고 오버랩을 해가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한 리뷰죠. 어떻게 보면 리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목은 온라인 창업 마스터죠. 그래서 지금 책 자체 표지는 굉장히 좀 정확하고 그냥 소박하면서도 투박하면서도 음, 정확히 내용을 말해주는 제목인 것 같고요. 이제 그 전작인 해외 소식 마스터도 뭐 이런 형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종구 이분께서는 저는 나이를 보고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고위층이 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럽고요.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요 상 마실 때 40이었다는 얘기잖아요. 40이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. 예, 부럽고요. 책 내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음,
근데 목차를 가지고 좀 제가 느낀 내용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 쪽을 하면서 이런 또 텍스트 작업 자체가 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기 때문에 책을 읽은 부분에서 목차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한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그 현실과 비춰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만 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종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키 석세스 팩터,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겠죠. 핵심 역량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고 다양한 제품도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서 좋은 제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.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장사 키 석세스 팩터. 그 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잘하는 부분 핵심 역량인데 막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어떤 코멘트랄까요? 좀 말씀드리면 진입장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만 잘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포지셔닝.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마케팅 용어긴 한데, 근데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포지셔닝.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.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가게를 찾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. 저 장사를 좀 오래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포지셔닝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내 제품이 과연 그 많은 제품 중에서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포지셔닝, 우월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, 이제 우월성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다이아몬드 모델이면 사각형인데 요걸 이제 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. 그래서 우월성 모델이 있고 실행 다이아몬드 모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실전편에서 이제 그 우월성, 우월성 다이아몬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품 감각, 우월성 역량 확보인데 당연히 중요하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견하기, 후천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기,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개발하기. 요 부분인데 요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장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제품이 팔리는 시장,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제품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저의 어떤 능력, 저의 어떤 소비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만 안다고,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, 써본 사람이 어떤 그 팔기도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뭐 이렇게 사치라든 뭐 사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양하게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, 어떤 그 사는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패션 자파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. 그래서 저희 같이 사시는 분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왜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주고 사지? 저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그것도 팔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품이라든지 시장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단기간에 배워서 되겠느냐? 그건 좀 저는 퀘스천입니다. 그래서 후천적으로 역량을 개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이게 100%인 것 같아요.
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의 물건을 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. 어, 시장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죠.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다른 뭐 유튜버분 뭐그 신사임당님이나 이런 여러 유튜버들 보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조사를 하잖아요.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시장인 것 같고 실제로 자기가 좀 관심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뭐 조사할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다 관심이 많다. 그러면은 자동차 종류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충 알거든요.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플러스 알파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황 파악하는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기에는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소싱력 우월성 확보인데 이거는 이제 이종구 선생님의 전작인 해소식 마스터에 좀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싸게 공급을 해오면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종구 선생님이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세요. 그러니까 국내 소싱은 이제 국내 도매이고 이제 온라인 소싱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소싱 1688이나 이제 중국에 사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 직구죠.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장사를 좀 오래 하시고 또 시야가 넓다 보니까 이제 그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1688이나 1688이나 뭐 기타 해외 직구 말고 이제 뭐 전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직접 거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계세요.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프로 제가 느낄 때 좀 프로의 영역 그러니까 좀 볼륨이 좀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떤 그 저의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. 이 책을 읽을 때, 그래서 이종호 선생님 얘기하실 때, 그래서 좀 자극을 받고 있고 앞으로 좀 그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 저도 어떤 온라인 직구를 뛰어넘어서 좀 해외 소싱 영역을 좀 한 단계 높여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세일즈 능력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판매 채널을 늘린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전편 관련해서는 어,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품 믹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상품 믹스,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구비를 해놓되 일단은 잘 팔리고 싸고 좋은 제품과 싸진 않지만 비싸지만 좋은 제품의 물건 그리고 품질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아주 싼 것들을 적절히 섞어 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장사를 하면 하면서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한 가지의 섹터 안에서도 다양한 소비자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핀을 산다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싸게 싼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3,000원, 4,000원. 그러니까 배송비가 2,500원인데 뭐 3,000원짜리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비싼 15,000원짜리를 한 3, 4개씩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양한 어떤 한 그 섹터, 제품 섹터 안에도 다양한 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제품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핵심 아이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100개가 있으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는 20% 이하. 그러니까 2대 8이죠, 사실은.
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제품 100개가 있으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뭐 10개, 뭐 20개, 뭐 3, 4개. 이게 전체 매출 80%를 이게 견인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부분은 진짜 2대8 피레소의 법칙이죠. 요거는 진짜 그 자연 법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저도 이분 말씀 들으면서 항상 배웁니다. 그게 있고 이제 해외 소싱. 해외 소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. 근데 이제 해외 소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직구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브랜드 소싱이라든지 뭐 생산 공장 소싱, 뭐 병행 수입, 해외 도매 시장 이거 직접 가는 거죠. 또는 부자재를 뭐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뭐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신데 저는 아직은 요거를 시도해볼 수준 여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의 항상 수준을 높이거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처럼 뭔가 저의 어떤 한계를 좀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시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값지게 좀 듣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믹스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 제가 좀 방구석 학고방 장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어, 저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값지게 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고 항상 이 방법을 따라서 장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장사를 좀 오래 하신 분이라 좀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했다기보다는 이제 적은 물량 큰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 전체적으로 보시는 눈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배우는 부분이 많고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뭐 당장 뭐 실행한다기보다는 뭔가 제 가야 할 길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. 사례편 같은 경우는 어, 이 요것도 사실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환경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창고가 좀 필요하지 않고 뭐 KC 인증이 좀 필요하지 않고 좀 제가 좀 뭐 어떤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어떤 볼륨이 좀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상품 자체가 제가 지금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크지 않고 좀 저렴한 가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카테고리 자체가 한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있는데 에, 이 사례편에서는 하나의 상품 카테고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. 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.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키우려면은 잡식이 돼야 되는 거죠. 하나의 어떤 섹터에 뭐 집중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섹터에서 될 만한 것들을 이제 계속 영역을 넓히라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카테고리별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부담스럽죠. 부담스럽습니다. 제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 자체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부담스럽고요. 생활용품 식기 이게 마진이 너무 적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. 패브릭 댐코용 창고가 없고요. 욕실용품 마진이 적지 않을까? 반려동물 용품 제가 반려동물 쪽은 잘 몰라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요거는 또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요.
아동용품 요것도 규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, 스포츠 레저용품 요건 좀 저희 창고가 적어서, 뭐 가전용품 요것도 뭐 전파 인증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사업의 볼륨을 키우려면은 이제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,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으라는 어떤 그 메시지, 목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끝에 제일 어, 울림이 컸던 게 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비즈니스 노하우인데, 그러니까 극단적이면 망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책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A, B, C 이렇게 구간을 나누셔가지고 진입하는 단계, 유지하는 단계, C, 이제 꺾이니까 이제 엑시트 나오는 단계로 이제 나누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극단적이면 망한다는 저 코멘트 자체가 어떤 각 단계별로 포지션을 좀 달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업을 키울 때는, 제가 얘기할 땐 사업을 키울 때는 이제 볼륨을 키우고 자금을 투입하고 어떤 채널을 늘리고 상품 개수를 늘리는 게 맞고, B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하고 루틴하게, C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또 보면서 어떤 현금화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ABC를 경험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,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그 강의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A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하나가 터졌다,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, 역시 이종구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투자금을 미리 정해놓지 마라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어떤 소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,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섹터에서 머물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장사가 잘 되면 또, 또 여러 가지 자금을 또 도입을 해서 장사를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, 레버리지 효과 이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 충격입니다.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좀 돈을 좀 차입을 해서라도 볼륨을 키우라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저의 어떤 한계를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, 역시 장사를 좀 키우려면은 어떤 투자 자금에 대한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외롭지 않게 장사를 해라. 이 내용은 좀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가격 이외의 어떤 가치를 주고 존경받는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요. 이 장사라는 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오래 해야 되잖아요. 오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역시 돈보다는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, 피드백을,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장사가 즐겁고 또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요 그 챕터 4 같은 경우 저에게 굉장히 좀 지식적인 부분도 지식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좀 큰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면, 역시나 그 장사를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시는, 아니 역시 그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장사 유통업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온라인 창업에 맞춰서 또 책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매니지먼트,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단계별로 보시는 분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림을 저한테 좀 주셨던 것 같고,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큰 그림을 머릿속에 새긴 다음에 장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아직은 저의 어떤 그 자금이 적은 부분, 그리고 창고가 적은 부분,
그리고 제가 아는 카타고리 지식이 짧은 부분은 있지만 장사를 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떤 메시지를 이해를 했고 또 어떤 메시지를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범위에서 장사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유통이죠. 유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정표를 좀 이해를 했다. 이정표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온라인 커머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필수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저 온라인 창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온라인 창업 마스터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온라인 창업 마스터 책뿐만 아니라 제가 그 밑에 그 이종우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제가 좀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또 요즘에 또뭐 경기도 안 좋고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? 뭐 금리가 올린다 어쩐다 뭐 좀 IMF 뭐 금융위기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위기도 안 좋은데 우리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